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 여전합니다. 청주에서 단속 2시간 만에 18대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에어프라이어 제품 9개를 시험했더니 모두 1000번 미만의 수세미질에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청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안갯소리입니다. 비슷한 여건에 전주, 성남시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이 심각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못한 경찰이 청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신호 위반 등 18대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대학가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넘어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예, 실수했어요. 여기가 직관인데 갖고 실수한 겁니다. 바꾸기 싫고요. 이번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도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벌점 15조의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까지 올라탄 운전자도 딱지를 끊게 됐습니다. 뒷바퀴 앞에다가 세워놨다가 유턴할 곳이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시키겠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2시간 만에 모두 18대가 적발됐습니다. 주로 신호 위반과 인도 침범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토바이 사고가 집중되는 청주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밤에는 청주에서 경찰 수십 명을 동원한 오토바이 일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해서 특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한 사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보류하면서 충북과 강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강원, 경북과 전남 지역의 주민과 지방분권 운동조직, 지방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 행안위가 즉각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편하고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어서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인기 제품들을 모아 비교해봤더니 조리 성능은 대체로 우수했지만 내부 코팅이 쉽게 벗겨졌고 표시된 용량의 절반만 들어가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공기로 음식을 익히는 에어프라이어. 기름 없이 냉동식품을 조리할 수 있고 튀김이나 생선을 요리할 때 냄새가 적어 인기입니다. 주방용품 전체 판매비 중에서 30%를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냄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추세세요.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제품 9개를 시험했습니다. 300g 냉동 감자튀김을 15분 안에 데운 6개 제품은 조리 속도가 우수했고 리빙웰과 매직셰프는 20분 정도로 양호, 보토 제품은 25분으로 보통이었습니다. 골고루 익히는 데 중요한 온도 균일성 또한 7개 제품이 우수했고 매직셰프와 보토 2개 제품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코팅 실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1000번 미만의 수세미질에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프라이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코팅 수준으로 일주일에 2번 세척하면 반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토 제품은 바스켓에 음식을 담으면 표시 용량의 절반도 안 되는 2.2리터밖에 담을 수 없어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했습니다. 10%가량 용량이 적었던 롯데 알미늄은 표시 용량을 기준에 맞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제 용량과 표시 용량이 10% 이상 차이 나는 것 나타나 해당 업체 2개 업체에 시정 권고를 했으나 한 개 업체에서는 회신을 하였으나 한 개 업체는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파와 납 검출, 최대 온도 등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가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 넘게 오르는 만큼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준공 후 5년이 지난 집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건축물의 점검기관 지정 권한을 소유자에서 지자체장으로 바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밀양 화재 이후 각종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 승인 신청 시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으면 제한 없이 긴급 점검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결정날 청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인구 100만 명에 못 미치는 청주시가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 광역시에는 못 미치지만 자율권을 대폭 이양해주는 특례시. 8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리며 심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 등 4개 도시는 물론 100만 명엔 못 미치지만 비슷한 행정 수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청주와 전주, 성남시도 초조한 상황입니다. 도청 소재지라는 거, 또 서울 중부권에 4+4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위 소위원님들을 설득하는. 특히 청주와 전주, 성남시는 법안 통과 외에도 법안에 예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주는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들어 주간 생활 인구가 고양시와 비슷하고 사업체 수가 용인시보다 월등히 많은 점, 법정 민원 건수가 고양시보다 많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와 협력해 비수도권 중형도시로서 균형 발전 논리를 들어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청주는 공통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이지만 광역시가 없는 중추 도시거든요.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례시를 지정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특례시가 되면 세수와 공무원 정원이 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부분 재정, 건축, 도시개발, 문화공간 설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후보 도시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정부 교섭 등 자율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논의할 법안이 많아 특례시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초에나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일정과 겹쳐지면서 법안 심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해 청주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큰 피해를 본 제천시가 충북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 과수 전체를 매몰하던 방식을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인접나무로 바꾸고 과수 농가가 직접 매몰하던 방식도 지자체가 전담하는 방안입니다. 제천시는 또 식물 방역관을 비롯한 전문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를 검토 중인데 충청북도는 총액 인건비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충돌하면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첫 프로축구단 창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4년 동안 창단을 준비해온 청주FC는 자금력이 있는 중견기업과의 네이밍 스폰서 계약에 성공하면서
프로축구단으로서의 위용을 갖췄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청주CTFC. K3 리그의 신생팀 돌풍을 일으켰고 직지FC와의 통합 이후엔 청주FC로 이름을 바꿔 충북 대표 축구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보증이 무산되면서 번번이 가로막힌 프로 진출. 결국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선언했고 지난 9월 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연간 50억 원 규모의 운영비도 해법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처럼 기업체에 구단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지원을 받는 네이밍 스폰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스폰서는 연매출 1조 4천억 원 규모로 문화와 교육, 호텔 체인을 가진 중견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네이밍 스폰서와 우리 후원 기업들이 시민 속으로 참여해서 서로 공존 공생을 통해서 동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홈구장인 청주 종합운동장과 훈련장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된 청주FC. 남은 건 프로축구연맹의 승인 여부입니다. 연맹은 다음 달 2일 이사회를 열어 가입 자격을 판단한 뒤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충북에만 프로축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청주 출신 축구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연맹에서도 좋은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주 첫 프로축구단 창단에 새 역사를 쓸지 아니면 또다시 스포츠의 변방으로 남을지 결과는 다음 주에 판가름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대천시가 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옛 동명초 부지 일부와 세명대 부지를 바꿔 학생 지원시설과 체육시설을 짓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홍보비를 내고 받은 상이 아니라 정책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에서 만들어진 눈비산 맑은 쌀이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괴산군은 제22회 전국 쌀 대축제에서 소수면의 허연규 농가가 생산한 눈비산 맑은 쌀이 전국에서 출품된 800여 개의 쌀을 제치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리는 쌀 대축제는 전국 각지의 우수쌀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실을 설치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9억 5천만 원을 들여 중학교 64곳, 고등학교 51곳에 탈의실을 설치하고 내후년까지 아직 시설이 없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탈의실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때 교실이나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업체들이 개발을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업체 두 군데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